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과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두 권의 책의 어떤 연관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스메 소세키. 제 전에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김영하 작가의 그 여행자 시리즈 김영하 여행자 도쿄 그 책에서 나스메 소세키 작가분의 묘소가 있는 조시가야 공동묘지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 즈음이었는데 포칸트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도쿄를 방문해서 어느 공동묘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 그 포칸트 그 유튜버가 약간의 착각이 있었는지 나스메 소세키 작가가 묻혀 있는 공동묘지가 아닌 다른 공동묘지를 가면서 거기에 나스메 소세키 작가도 작가의 묘소도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간에 일본의 근대 문학에 있어서 나스메 소세키라는 분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스메 소세키. 일본 문학도 잘 몰랐고 일본 문화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본을 아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짧게.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었던 거죠. 그런데 김영하 작가의 이제 그 도쿄 시리즈 여행자 시리즈 중에 도쿄 그 책에서 이제 나스메 소세키 그 작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그 나스메 소세키라는 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찮게 예전에 구해두었던 책들 중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저는 이게 최근에 나온 아주 유행에 민감한 그런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책이 벌써 여기 보면은 러일 전쟁이 일어난 2년 후에 설날에 아침 풍경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벌써 한 100년도 더 된 일이죠. 러일 전쟁이 있었던 때에 그때 이제 그때를 시대 배경으로 해서 저기 만들어진 책이니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책이었고 러일 전쟁 하니까 또 다른 더 생각이 나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정로환이라는 그 물갈이 했을 때 먹는 약이 있죠. 그 정로환이 그 정벌할 때 하는 정자에 로는 이제 러시아 노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노노문학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를 예전에 노나라라고 이제 표현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쓰여진 노는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이제 로가 노가 된 거고 이제 단 낱말의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 정로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벌할 때 쓰이는 약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 병사들이 배앓이를 그 물갈이를 해서 이제 배앓이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때 이제 구급약처럼 이제 쓰였던
약이라고 해서 이제 정로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제적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문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웃에 인접했던 국가이고 또 직접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히 유쾌한 과거는 아니죠. 또 특히나 요즘에는 새로 총리가 된 새 총리가 상당히 강경한 그리고 우경화된 그런 발언과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역사적 관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사실 정치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물론 영향이 많이 끼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그럴 계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좀 씁쓸하긴 합니다. 여튼간에 일본 문화에 있어서 나는 고양이로 소유이다. 나스메 수세키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더니 어, 일본 문학의 셰익스피어 같은 존재 그리고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지폐 천엔권의 이제 그 초상이 들어 있었던 그런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그 김영하 작가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셔서 김영하 작가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것저것 따라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어, 거기 이제 나왔던 나스메 소세키 그 작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어떤 어떤 책이든 간에 언제 나왔든 간에 인간 세상사를 꿰뚫는 어떤 작가의 정신 아니면 작가의 어떤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공통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초반부에 읽고 있는 초반부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온 거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쥐 같은 건 절대 잡지 않아. 이름은 아직 없지만 욕심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럭저럭 만족해하며 평생 선생 집에서 살다가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다가 생을 마칠 작정이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저는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이 아니라 이 박민규 작가의 열렬한 팬인데 박민규 작가가 표절 의혹으로 2010년대 초반에 여러 작가들과 함께 거의 강제 퇴진식으로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작들을 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박민규 작가의 책도 꽤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지구 은하 영혼 전설 맞나 모르겠네요. 지구 은하 영웅 전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책은 제가 진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예전에 가장 높았던 빌딩이
종로에 3일 빌딩이라고 있었습니다. 3일. 그게 31층까지 있어서 3일 빌딩이었고요. 그 빌딩의 주인이 삼미라는 회사, 철강 회사 였지요.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 아주 랜드마크적인 그런 한 63 빌딩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3일 빌딩이 제일 높은 고층 빌딩이었죠. 그러고 이제 63 빌딩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뭐 말도 없이 많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서 지금은 잠실에 롯데 그거 건물 이름이 뭔가요? 제가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 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잠실에 롯데월드 자리에 새로 생긴 롯데 건물이 지금 최고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아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부분을 예전에 읽었던 건데 기억이 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프로 야구 구단이죠. 자신의 야구를 완성을 하기 위한 자신의 야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의 야구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신의 야구는 어떤 거냐면은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에 그 보면은 이름은 아직 없지만 욕심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럭저럭 만족해하며 평생 선생 집에서 살다가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다가 생을 마칠 작정이다. 쥐 같은 건 절대 잡지 않는다. 저는 이 두 문장이 일맥상통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쓰여진 책과 100년 후에 쓰여진 책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연결된 고리처럼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작가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있는 연관성을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연관성이라고 되는 부분을 찾아서 신기한 마음에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나들 훌륭한 책들이에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제가 한 5번, 6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르막의 또 구간도 있고 내리막의 구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을 할 때도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우울할 때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좀 내리막이나 아니면 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책을 읽으면 기운이 나고 뭔가 오래된 친구로부터 진심 어린 충고, 진심 어린 생의 어떤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런 의견, 그런 생각을 전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책을 아주 아끼면서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직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벌써 이제 세대가 그렇게 됐네요. 오래된 세대들이 되시겠네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동시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소설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자신이 겪었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해를 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산미 슈퍼스타즈의 이야기의 배경은 1982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1900년대 초반에가 배경인데 실질적으로 읽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뭐다 읽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시대적 그런 배경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인간 세상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풍자를 하는 그런 류의 소설이 아닌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두 권의 책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